지금 화면 상단에 동그라미를 10초 동안만 바라봐 주세요. 그 사이 떠오르는 생각을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이미 3개를 넘겼다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집중이 터지는 3겹 루틴을 바로 만들고 가시죠. 오늘은 성인 ADHD이신 분들 혹은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부나 일이 자꾸 끊기는 분들을 위한 공부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ADHD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주의 전환, 계획, 억제와 같은 뇌의 실행 기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은 방식은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이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이 왜 도움이 되는지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는 딱 3단계입니다. 뇌, 환경, 행동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뇌의 시동부터 같이 한번 걸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90초만 투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 운동 60초예요. 지금 자리에서 가볍게 스쿼트 20회 혹은 계단을 오르듯이 한번 걸어봐 주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뇌의 각성도가 살짝 올라가면 시작의 저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화이트 소음 소리를 이용합니다. 어느 도구를 활용해도 좋아요. 볼륨은 조용한 도서관보다 살짝 큰 정도로 대략 45에서 55dB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거슬리지 않는 연속성이에요. 세 번째는 타이머를 25분에 맞추고 화면에는 타이머만 남겨두세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시작할 준비가 끝나 있는 뇌입니다. 자, 이제 리듬을 정해보겠습니다. 이름은 20, 10, 2. 말 그대로 20분 집중, 10분 회복, 그리고 2분 정리예요. 20분 동안은 한 가지 과제만 하는 거예요. 모르면 과감히 빈칸으로 두세요. 추측하는 건 금지입니다. 10분 회복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컵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주세요. SNS와 쇼츠는 금지입니다. 우리의 도파민을 빼앗겨버려요. 마지막 2분에는 방금 푼 문제에서 오답 키워드 3개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켜고 달리고 정리 이 3박자를 반복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 초반에 약하게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커피 반잔이나 연한 차 정도로요.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수면에 영향을 줘서 다음날 집중력이 오히려 깎일 수 있어요. 디카페인이나 미지근한 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에는 약물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약은 공부를 대신하는 약이 아닙니다. 다만 시작과 유지의 마찰을 낮춰서 지금 설명드리는 전략이 제대로 먹히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복용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주시고요. 요약하면 뇌는 켜고 달리고 정리하고 리듬이 분명할수록 오래 버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박자를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환경을 손볼 차례입니다. ADHD 뇌는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안 보이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무엇을 올려둘지가 성과를 좌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책상 3색 규칙입니다. 초록색은 필수, 노란색은 보상, 빨간색은 방해입니다. 오늘 풀 문제집 한 권, 연필 한 자루, 그리고 타이머 이 3가지만 초록색 구역에 둡니다. 스티커나 껌 같은 작은 보상은 노란 구역에 넣고 휴대폰과 리모컨 그리고 충전 케이블 같은 건 모두 손이 닿지 않는 시야 밖으로 놔주세요. 가능하면 문 앞에 두면 더 좋아요. 둘째는 싹쓸이 트레이, 일명 외부 뇌입니다. 혹시 공부 중에 할 일이나 잡생각이 떠오르면 포스트잇에 한 줄만 쓰고 바로 트레이에 던져주세요. 이것은 지금 당장의 집중을 끊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리고 셋째는 시각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오늘 공부 시간에 대해서 네모 6칸으로 표시한 작은 화이트보드를 벽에 걸어두세요. 20분 스프린트를 돌 때마다 한 칸을 색칠해줍니다. 그러면 2시간의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ADHD 뇌는 이런 시각적인 체험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성취감이 바로 다음 스프린트를 자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음과 자리입니다. 집이 너무 시끄럽다면 스펀지 귀마개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카페로 간다면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 벽 쪽 자리를 고르세요. 눈앞에 지나가는 움직임이 줄어들면 집중이 훨씬 오래 갑니다. 다시 말해 보상은 눈에 보이게 그리고 유혹은 눈에 안 보이게 환경이 곧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걸 시험 공부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과목별 90분 회로예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리플랜 5분. 오늘 단원 목표를 한 줄 쓰고 틀리기 쉬운 키워드를 한 개만 미리 적어둡니다. 목표는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프린트 20분. 해당 단원 10문제를 풀어주세요. 모르면 빈칸을 유지해줍니다. 추측하는 것은 시간만 잡아먹고 오답률만 올릴 뿐이니까요. 세 번째는 리뷰하는 시간 10분입니다. 해설을 보며 오답 문제마다 키워드 한 개만 굵게 적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2줄 이하로 적어주세요. 절대 길게 적지 마세요. 키워드만 있어도 내일 아침에 금방 다시 떠오릅니다. 네 번째는 다시 스프린트 20분입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어줍니다. 조금 전에 오답 키워드를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요. 5번째는 리뷰 10분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몰랐던 문제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3개의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내일 아침에 이 3문제로 워밍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정리 2분입니다. 내일 아침에 풀 3문제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표시하고, 만약 집이라면 책은 그 페이지가 열린 채로 두세요.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마찰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7번째는 리셋 3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눈을 리셋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 70분이에요. 남은 20분은 내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거나 틀렸던 내용을 15분 동안 복습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는 5분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점수보다 패턴을 기록해주세요.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했다, 개념을 혼동했다, 계산을 실수했다,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걸 매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공유하기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9시 챗 GPT에게 5분간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 범위의 핵심 키워드만 한번 공유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정한 시간 약속은 우리의 행동력을 자극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억을 붙이는 방법은 2단 복습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에 복습 10분, 90분 회로에서 마지막 20분 동안 정리했던 것들을 소리를 내어서 말하며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둘째는 기상 직후 아침 5분, 전날 표시해둔 3문제를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아침의 첫 성공이 하루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붕 뜨는 집중력의 위기가 오면 감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손부터 움직이세요. 일단 펜을 잡고 제목 한 줄만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이 행동이 공부하고 싶은 감정을 다시금 만들어냅니다. 90분 회로 2단 복습을 한 세트로 오늘 바로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뇌 시동 걸기 90초, 책상 3색 환경 정리, 실행 루틴 90분 회로와 2단 복습. 이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5분간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오늘의 목표 한 줄과 공부 키워드 3개를 쓰고 20분 집중, 10분 리뷰, 그리고 2분 정리, 이 스프린트를 한 번만 돌려보세요. 이 한 번의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겁니다. 그래도 집중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은 고장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용 설명서가 달랐던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 설명서로 함께 시작해볼까요?